20대 여성 모델분 모시고 압출하면서 피부 이야기 좀 해볼 거예요. 오늘 내원해주신 모델분은 제가 사진으로 처음 피부 증상을 봤을 때는 약간 의아했던 모델분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 그래도 이분 피부 타입이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판단을 어느 정도는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분은 피지가 많아 보이는 피부 타입은 아니신데 라는 느낌을 확 받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성 피부와 지성 피부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피부 상태를 판단을 해서 이분이 지성 피부구나, 기본 가지고 있는 피부 바탕이 지성 피부구나, 아니면 피부 바탕이 건성 피부구나를 판단을 할 때 이분은 지성 피부는 아니신데? 라는 생각이 확 드는 타입의 피부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지성 피부가 아니란 얘기는 피지 분비량이 많지 않아서 여드름이 잘 안 생길 만한 피부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압출 모델로 모셔드리기에는 조금 케이스가 적절히 하지 않은 피부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받아보고는 이분은 지성 피부는 아니신데? 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한 장, 두 장 넘겨보는데, 또 오히려 심한 좀 면포 사이즈도 커 보이는 그런 여드름도 조금 보이고, 거기에 염증도 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장의 사진 안에서 너무 다른 양상의 피부가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면서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면 염증 상태가 좀 좋지는 않으니까 이분은 치료가 필요하긴 하실 것 같다. 꼭 압출이 필요한 피부가 아니더라도 우선은 피부 상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오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원하셔서 피부 상태를 봤는데요. 역시나 제가 처음에 봤던 게 맞은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피부가 조금 건조한 타입의 피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 쪽 압출하고 있는데요. 여드름 씨앗들 크기가 엄청 크지는 않죠. 씨앗 나오는 것만 봐도 피지가 엄청 쌓이는 타입이구나, 이런 느낌의 피부는 아니세요. 씨앗 자체도 지금 많이 건조해져 있고요. 피부도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니시고, 그래서 피부만을 고려해서 관리한다면 건성이 되기 쉬운 피부네 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오히려 본인은 기름이 많이 올라오면서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피부에 대한 이제 좀 잘 모르셔가지고 전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또 하나는 한의원에 내원하신 오늘 상황과는 다르게 뭔가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즉, 타고난 피부 상황과는 다르게 뭔가 외적인 요소들이 피부 상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원래 타고난 피부 모양과는 다른 피지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되게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생활 습관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뭔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피부에 유분이 많이 올라오게 하는 상황들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타고나기를 좀 건조하게 타고난 피부에 오히려 생활습관 문제로 피지가 많아지면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피지가 많고 번들번들하게 타고난 피부에 반대로 너무 건조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피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은 집에서 너무 열심히 필링 그리고 피지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각질 연화 제품들 쓰시다가 피부가 너무 많이 상해서,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문제가 되시는 경우예요. 어제도 그런 분 한 분 왔다 가셨어요. 피부 상태가 뭔가 모르게 예민해져 있고 염증도 올라오고 이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유분감이 아주 없는 피부는 아닌데 지금 봐서는 각질도 올라오는 게 보이고, 혹시 요즘 건조감 많이 느끼시냐 라고 했더니 엄청 당기고 따끔거리고 염증도 올라오고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피부과에서 레티놀을 처방해 줬는데 그걸 썼더니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완전 반대의 경우입니다. 피부가 약간 유분감도 있고 좀 두꺼운 편이라서 그거를 관리하겠다고 레티놀을 쓰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이제 약간 접촉성 피부염처럼 문제가 되면서 염증이 올라오고 상태가 나빠져 버린 거죠. 이분과는 반대되는 케이스고요. 이분은 건조한 피부에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로 피지가 많아지고 염증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피부가 문제가 생긴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이 올라오면 본인이 손을 좀 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보기 안 좋은 모양의 흉터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런데도 지금 안에 씨앗이 있는데
아마 본인이 손을 좀 대시면서 피부가 상해서 모공 입구나 이런 게 오히려 막 틀어져 버린 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에 흉터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건조하고 얇은 피부에 생활 습관이나 관리 습관이 안 좋아지시면서 오히려 그 피지성에 염증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의 피부이십니다. 이 볼 부분, 광대뼈 있는 부분들 압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염증도 있지만 주변으로 이렇게 기미가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거는 피부가 많이 얇아서 생기는 거예요. 자외선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기미라고 하죠. 햇볕에 타서 생기는 증상들이 잘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선크림 잘 바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잔주름도 쉽게 생길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잡티 이런 게 굉장히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눈 밑에 이 부분에는 비립종이 좀 있네요. 이런 비립종이 기본적으로 약간 건조하고 얇은 피부에 자극으로 인해서 피지가 많아지신 분들이 좀 잘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눈 비비고 막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 피부에 자극받아서 잘 생기시는데, 그 중에서도 피부가 기본 바탕 피부가 좀 건조하고 얇은 분들, 이런 분들이 확실히 잘 생깁니다. 지금은 코 옆 볼 쪽으로 큰 염증이 올라온 거 압출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왜 얼굴에 자꾸 유분이 올라오고 피지감이 생기시는 걸까요? 이제 다른 영상들에도 자주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어떻게 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신지를 좀 여쭤보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피지가 올라올 만한 상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얼굴이 번들거리고 피지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개기름이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번들번들하게 불편한 피지감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의를 드렸던 거는 제품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리가 사실 메이크업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메이크업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메이크업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유분 베이스에 따라서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고 기초 제품에서 트러블이 올라오는,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제품들이 내 얼굴 피부에 오히려 트러블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가 이제 건조한 상황에서도 유분이 막 많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럴 때는 혹시 메이크업을 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그럴 때는 아닌지 한번 보시라고 주의를 드렸어요. 메이크업 제품이 잘 안 맞을 때 가끔 선크림만 바르고 나면 얼굴에 유분감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메이크업 후에 얼굴에 유분감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러지 반응 같은 거예요. 특정 이런 성분들이 얼굴에 잘 안 맞는데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뭔가 예민해지면서 국소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마구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 메이크업만 하고 나면 얼굴이 엄청 번들번들해진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안내드렸고요. 그랬더니 생활 습관 중에서는 술 마시는 습관이 조금 신경이 쓰이셨는지 음주 얘기를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화농성의 염증은 술을 마시면 무조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꼭 여드름이 아니라요, 뭐 눈에 다래끼 같은 거 났다, 아니면 귀에 뭐 염증이 생겼다, 손발 끝에 뭐 염증이 생겼다, 아니면 관절염이나 이런 거 어르신들 걸리는 그런 게 생겼다, 이런 거 할 때 술은 무조건 그 염증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술 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시고, 우리 뭐 수술 같은 거 했을 때요, 쌍수 같은 거 했을 때도 술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담배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피부에 손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술이 들어가면 피부 손상, 염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염증 증상은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 라고 안내드리는 피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술을 드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드실 때 많이 드신대요. 그런 것도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술은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렇게 술 다음으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를 안내를 드리다가 이렇게 피부 상태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드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문제인데요. 저희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압출을 해오는데 사실 좁쌀 여드름의 숫자 아주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있다고 하더라도 피지가 엄청 많이 쌓여 있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지금도 보면 여드름 씨앗이 노랗게는 올라와도 크기도 작고 오래돼서 좀 건조한 느낌의 이런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염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언제나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이 있을 때 염증의 비율을 체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면역 기능이 건강한 피부라면 염증 비율이 좁쌀 여드름이 한 10개 정도 난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두 개가 염증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보면 거의 2개 중에 1개는 염증이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여드름이 쉽게 염증이 되는 양상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피지가 많아서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관리를 잘못해서 얼굴에 순간순간 피지가 늘어났고 그렇게 늘어난 피지가 염증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염증 자체가 단순히 피부 겉에서 있는 피지의 문제라면 이 염증으로 변하는 비율 자체는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요 비슷한 피부 타입의 모델분 있으셨던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여드름 씨앗이 굵고 전형적인 피부 타입이라고 안내드렸던 분인데 피부는 되게 얇고 오히려 건조해지기 쉬운 타입이신데 생활 습관의 문제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좁쌀 여드름이 좀 생기신 거죠.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씨앗이 굉장히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출할 때마다 왕건이 씨앗들이 툭툭 올라오던 여성 모델분이 있습니다. 170번대 후반 영상에서 다녀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모델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랑 기본 바탕 피부는 비슷하시고 오히려 피지량은 더 많으셔서 좁쌀 여드름 올라온 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염증으로 악화된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웅이 될 만하다라는 수준으로 염증이 좀 올라오셨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비슷한 바탕 피부에 좁쌀 여드름이 좀 덜 올라왔음에도 염증으로 악화된 것들이 훨씬 많은 거죠. 화농성의 염증이
상대적으로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어요. 아까 술 드시는 거 잠깐 얘기했는데 술도 분명히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느끼기에는 술로 나빠지는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보시면 지금 우리 턱 끝쪽, 입 주변 압출하고 있는데 확실히 증상이 턱 끝쪽, 입 주변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안 좋으세요. 염증 자체도 가볍게 농이 잡혔다, 뭐 가볍게 환원이 됐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조직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압출할 때 좀 많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양상의 염증을 보이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양상의 염증들은 주로 이런 증상의 염증들은 주로 호르몬성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좀 이렇게 됩니다. 여성분이니까 월경과 관련된 호르몬 영향으로 주기적으로 염증이 악화되는 양상에서 이런 모양을 자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월경 시기에 맞춰서 염증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건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배란기쯤에서 염증이 나빠지신다는 거예요. 배란기쯤에서 염증이 좀 나빠졌다가 월경이 끝나면 염증이 좀 가라앉고 그러신대요. 사실 배란기쯤부터 월경 때까지 염증이 나빠져 있으신 거면 거의 2주일 넘게 3주 가까이 증상이 안 좋으신 걸 텐데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과 관련된 영향을 받기는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벌써 건조한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피지성의 트러블과 염증이 올라올 수 있는 그 요인이 3개나 나온 거죠. 하나는 메이크업 같은 제품들의 문제, 또 하나는 음주 습관, 또 하나는 월경과 관련된 호르몬 문제.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가 하나만 있어도 사실 증상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게 3개나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충분히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월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혼자 뭔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이럴 때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경 관련해서는 먹는 약 처방을 드리기도 하고요. 한의원에서는 이제 탕약 처방을 드리는 거죠. 산부인과 검진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혹시 다낭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